AI 거품론이 휩쓸고 간 시장에 구글 제미나이가 구원자처럼 등장했는데요. 챗GPT나 클로드 등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들도 새로운 전략을 내세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샘 올트먼도 오픈 AI가 구글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제미나이 3.0 프로가 나오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영상 쪽에 있어서 미국의 영상의학과 레지던트보다 촬영물을 더 증상 판독 잘한다고 하는 실험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의 시대로 접어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용자들은 신기하고 또 편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미나이 3.0 어느 정도길래 딥시크 쇼크에 비견될 만큼의 돌풍이라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러스트 커넥터 윤석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I 네이티브 시대가 오는 전자 윤석빈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다들 제미나이 3.0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저만 해도 이제 챗 GPT 쓰다가 제미나이 3.0 더 많이 쓰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뭐 챗 GPT의 3년 천하를 끝낼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정말 좀 게임 체인저가 나왔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뿐만 아니라 이제 1,000명이 있는 저희 AI 전문가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좀 많은 피드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거의 챗GPT에서 제미나이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지금 원래 챗GPT하고 제미나이가 많이 쓰고 있었는데 지금 저도 바꾸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커뮤니티 이제 개발자 여러 가지 그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기를 다 지금 워낙 피드백이 좋아서 꼭 미디어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 엔터프라이즈 분들도 지금 다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 바뀔 수 있었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GPT하고 지금 그냥 성능 저희가 얘기할 때는 너무 이렇게 좀 뜬구름스럽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GPT를 쓰면은 저를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저는 아직 못 버리고 있는데, 제미나이는 솔직히 기억 잘 안 하고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정해준 것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제일 큰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게 지메일이 있고요. 드라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응용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메모리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점점점 나에 대한 기억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구글이 갖고 있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지메일이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구글 슬라이드, 닥스라는 부분들이 다 연결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이전틱 AI 에이전트가 됐을 때 훨씬 더 강해져서 저도 기공 썼지만 지금은 이제 LMM에서 지금은 약간 행동하는 나중에는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에이전틱 AI가 되면 쇼핑몰까지 돼서 아마 앱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사실은 아마 제미나이 3.0 프로를 이제 쓰시는 분들은 막 기존에 있었던 챗GPT 분들은 약간 관성처럼 쓰고 계신 거라 느껴지고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 하면 더 퍼포먼스 차이도 그렇고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그 칼럼 아예 제목 자체가 제미나이 3.0 이제 대화를 넘어서 행동하는 AI로 서막을 올렸다 뭐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숫자 바뀐 정도가 아니라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신 건데, 그 과거랑 지금 뭐 어떤 부분을 주목하신 걸까요? 전에 있던 대화만 했던 시대였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에이전틱 AI 부분은 이제 행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쇼핑몰에서 보면 지금은 검색만 됐지만 실제 검색하고 결정한 것까지 향후에는 결제까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몇 번 책에 썼지만 에이전틱 AI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따로는 굉장히 융합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행동되는 부분들이 이제 에이전틱 AI 그리고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또 아주 좀 중요한 포인트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우리 이제 엔터프라이즈는 없지만 B2C 입장에서는 고객의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지메일이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다 연결되면서 갖고 있는 이제 액션이 되는 부분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지나면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보다 그 다음 단계에 그러니까 에이전틱 AI 되는 워크플로우 자체가 더 강해질 거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따 또 말씀 모델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실제 실행까지 되는 전체적인 다 에코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제 개인적 의견이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래서 앞에 시간도 오렌 버피도 뭐 구글 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것들 시장의 반응이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구글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무조건 광고로만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에이전틱 AI로 바뀌면 사용료나 뭐 이런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사용료 제가 뭐 풀스택이 다 될 것 같습니다. GPU처럼
뭐 TPU도 있고 네. 모델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심지어는 고객도 갖고 있죠. 그래서 전체 아마 풀 라인업이 다 되면 아마 인터넷 시대의 이제 구글처럼 아마 좀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칼을 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제대로 준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예상에서 밖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임팩트가 클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오픈 AI는 엄청 위기겠는데요. 구글은 지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면 여러 가지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장점이 오는 것 같은데 오픈 AI의 챗 GPT는 정말 챗 GPT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위기겠는데요. 네, 그래서 뭐 오픈AI는 소프트웨어 중심이니까 뭐 엔비디아라는 이렇게 연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라클이라든지 저도 오라클 출신 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만 갖고 있는 거와 구글은 풀스택이 있죠. TPU, 모델, 서비스, 고객까지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태계 전체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마 구글이 더 많이 아마 투자자도 그렇고요. 아마 지금 유저도 입장도 이따 말씀드렸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아마 더 편해질 겁니다. 지메일 쓰고 있고 구글 드라이브 쓰는 사람들은 따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 안에 다 연결돼 있고 실제 액션까지 해주게 되면 그 가치는 더 커질 거라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글이 이번에 발표하면서 나노 바나나 이제 프로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을 실제로 한 명이 실제로 광고를 다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광고 회사가 다 이제 1인 광고 회사로 바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 이미지의 일관성이 떨어졌었거든요, 이제까지는. 근데 지금 나노 바나나 프로 이후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도 제가 방송국 PD분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얘기하시는 게 거의 지금 방송국에서 광고처럼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일관성이 있었던 거죠. 이전에는 주인공이 자꾸 바뀌면 안 되잖아요. 자꾸 바뀌었던 게 이전 버전이었다면 이번 나노 바나나 프로에서는 일관성이 있게 되고 퀄리티가 좀 좋아져서 아마 나노 바나나 프로가 아마 이쪽 미디어, 광고 이쪽에 아마 이미지 관련된 분들 생태계에서 팀 임팩트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광고나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돈 벌 수 있어 이게 물음표였잖아요. 모든 AI에서 그랬는데 이제 나노바나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상 촬영이나 영상 광고나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진다라고까지 되니까 실제로는 수익성이 엄청 좋아질 것 같다. 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런 나노바나나 이런 걸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여기 계속 PD, 편집자 많은 이제 네.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많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트윗 대비 효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드렸던 나노 바나나 프로에 대한 일관성이 되게 강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옛날 편집한 게 많았다면 지금은 대화로 다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스크립트 잘 쓰는 광고 이제 문구 잘 쓰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말로 그냥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로 훨씬 더 능력치가 이제 향상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증강 진행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챗GPT를 느끼시면 40대, 50대는 취업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20, 30대는 취업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일을 많이 시켜봤던 분들이 일을 더 AI를 활용을 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대 분들은 점점 어려운 부분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을 많이 시켜봤던 40대, 50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시켜본 사람들이 또 AI로 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한테 일을 잘 시키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직원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다시 경력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 그래서 좀 지나면 20, 30대 저 얘기했던데 아마 돈을 내고 인턴 할 것 같다. 제가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돈을 내고 인턴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험을 사야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아마 그게 농담이 아니라 아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사회적 책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업 시장이 완전 판도가 바뀔 것 같네요. 지금 뭐 밖에서도 저희 제작진들 술렁술렁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TPU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사실 이번에 제미나이 3.0 이야기 나오면서 가장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은 구글의 자체 칩, 이 TPU 이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게 사용자 측면에서는 사실 엔비디아의 GPU냐, 아니면 뭐 구글의 TPU냐, 이게 뭐 어떤 실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나? 뭐 이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좀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용자는 뭐 GPU든 TPU든 큰 상관은 없죠. 이게 전체 사용된 서비스만 좋으면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 약간 이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아마 ROI는 훨씬 더 TPU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직접적인 아마 주가도 약간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인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그 서비스의 퀄리티 자체가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뒷단에 있을 때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효과 대비 투입 대비 효과가 좋으려면 당연히 성능이 좋은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TPU를 많이 쓸 확률이 높아져서 제가 알기로 지금 메타라든지 다른 엔비디아에서 많이 수요가 있었던 거 점점점 TPU 쪽으로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로픽 같은 경우도 이제 넘버 3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코딩하는 데는 오히려 엔트로픽의 오퍼스 4.5 새로 네. 나온 것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제 코딩은 그냥 이거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개발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시나요? 근데 실제 그 개발자 에코 생태계에서는 클로드를 많이 썼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 개발자 특화된 부분은 클로드를 쓰고 그리고 일반적인 부분에선 제미나이 3.0이 쓰고 챗GPT는 아마 거의 지금 점점점 약간 시장을 그러니까 다 뺏기고 있는 부분이죠. 약간 인터넷 시대에 넷스케이프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 많은 웹브라우저 전쟁이 일어났듯이 비슷하게 지금 이런 모델의 전쟁이 지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투트랙의 길을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범용성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클로드처럼 정말 특화된 모델로 가느냐, 이 두 싸움이 되는 건가요? 이 가트너 2026 그 시장조에서 나왔던 도메인 스페시픽이 뜰 거다. 도메인 스페시픽 LMM을 표현됐거든요. 그 말씀하신 도메인에 특화된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 B2C 마켓이 있고요. 그리고 도메인 스페시픽한 B2B 마켓이 좀 갈라져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어떻게 보면 추론 쪽 하는 거는 LLM 모델이 아니라 다른 모델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훨씬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LLM은 한계가 있다. 얘는 절대로 추론을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동의가 다 된 것 같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리고 다른 모델, 그래서 이제 네이처지나 이런 데서도 기록 논문이 새로 나오고 그걸 어떻게 믹스할 거냐 예.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있는 모델들은 그걸 믹스한 모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뭐 MOE라고 하는 전문적 용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델들이, 그러니까 기존 어떤 네이티브한 모델이 있는데 모델을 엮어서 그리고 아니면 내가 뭐 수학자라는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학자라는 영역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키텍처를 봤을 텐데 포인트는 뭐 모델 자체에 대한 아마 단일 모델이 다 가져가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모델이 다 판편화되고 물론 메이저한 모델이 있지만 또 각자 아까 도메인 스페시픽한 특정 영역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마켓이 확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업무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앞으로의 뭔가 판도가 바뀐다.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대체되는 게 아니라 증강시킨다는 제가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쿼리를 본인이 지금 챗GPT만 쓰지 마시고 다양한 모델을 똑같은 쿼리를 날려보시고 피드백을 받으면 중요할 것 같아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간이 들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동시에 써보시면 직접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아 나한테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본인이 좀 느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퍼플렉시티 같은 걸 쓰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하나 넣고 모델을 계속 바꿔가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답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근데 그걸 결국은 어떤 게 더 정답이고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우리가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히려 아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런 이제 물음표가 던져져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또 워낙 뭐 앵커님 잘 쓰시기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좀 전문가분들은 아까 각각 아 내가 이런 영역에서는 딱 스페시픽하게 하는 결정할 수 있는데 일반 분들은 다양하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지나면 에이전틱 AI 워크플로우가 되면 아마 말로 하면 얘가 알아서 얘가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모델을 찾아주나요? 자동적으로 찾아줘요. 그래서 아마 자동화를 넘어서 최적화의 시대가 제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B2C, B2B 모든 영역에서 다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께 뭐 대표님이 주식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근데 저희가 투자 차원에서는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아, 예. 뭐 원고에 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술 관점이 있어서 보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기술과 투자 연결돼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틱 AI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연결돼 융합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최근에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 인수한 것도 그런 관점이었던 거거든요. 이런 에이전틱 AI 커머스 가져가겠다는 부분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쪽에 말씀드리면 지금 구글이 당분간은 아마 요렇게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도 갖고 있고 서비스, 모델, 인프라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생태를 갖고 있는 거는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구글에 대한 좀 횡보를 보시는 것도 아마 투자자 관점에서는 또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저는 저번에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에이펙 때 우리 넘버 3다, 미중 빼면 우리 3등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네이버 지금 이제 뭐 이제 26만 년 받으니까 네이버가 1등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AI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어디가 제일 1등이고 스타트업이 있다면 어느 쪽 정도가 제일 좋게 보이세요? 객관적인 데이터로서는 LG 엑사원 엑사원. 그리고 업스테이지 그리고 나왔고 아직 네이버는 아직 순위에는 정확하게 못 들었지만 분명히 이제 각각 레퍼런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객관적인 거는 LG 엑사원과 업스테이지가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플레이어들도 아까 말씀드린 작가 갖고 있는 인더스트리에 맞춰서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좀 관전 포인트들이 아마 이번에 GPU를 갖고 오면 또 그걸 경험을 쌓이면 아마 고객들은 나중에 결국은 매출이 나오는 회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매출이 나오는 레베뉴가 나와서 시장 가치를 인정받아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누가 버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